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앳되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보세요에 신청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올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알게 되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닉네임이 보니까 수기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수기님. 수기님. 네, 수기님 이제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봐야 할 텐데요. 네. 먼저 희망 기업과 직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알아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PD랑 영상 디자인 쪽을 꿈꾸고 있어서요. 네. 방송국이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 회사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CJ ENM이나 CJ ENM. SBS나 아니면은 그 외에 유튜브 회사들을 MCN들. 네. 연합뉴스 TV는 없나요? 한국 직업방송은 없나요? 네, 계속 쓸데없는 네, 얘기하지 죄송합니다.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희망 기업은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스펙을 저희가 좀 알아야 그에 맞는 좀 처방이나 전략 제시를 할 그렇죠. 수가 있어서 네.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교내 활동으로 네. 이제 학교에 있는 방송국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외 활동으로는 기자단 활동이나 기획단 및 서포터즈 활동들을 주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ITQ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리고 한글이고 그리고 GTQ 포토샵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놨어요. 와, 진짜 아니 목소리는 너무 애된데 정말 많은 스펙을 쌓아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쌤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쌤에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펙이나 이 희망 직무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신가요? 예, 일단 그 스펙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여러 가지 경험 빼고 스펙만 네.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기님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얼만큼 준비해 왔어 만큼이라 더 중요한 게 내 경쟁자들은 얼만큼 준비했어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방송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년 시작하자마자 방송을 타겟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기님이 준비했던 그 스펙,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학점, 뭐 이런 것,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경쟁력이 그렇게 아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예, 들어보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건 쌤은 좀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저도 사실 이제 PD라는 직무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좀 이제 사실 좁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막 인력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컨텐츠 관련 이런 직무를 희망한다라는 것은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뭐 자격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영상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사실 영상 디자인으로서 제가 확실히 느껴지지는 사실 않아요. 혹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 FX라든지 파이널 컷이라든지 아니면 에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실 줄 아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영상 네, 디자인 여쭤보세요 지금. 수기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네요. 혹시 답변 그런 좀 해주실까요? 툴도 네. 다 다루실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저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프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 확실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만들어져 있고 작년에 방송 아카데미 수료하면서 현재 편집조에서 종사하는 PD님께 보여드린 경험도 있어요. 저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이제 유통이 있잖아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제작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이에요? 사실 어렸을 때는 기획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크고 막상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작 쪽을 하는 업무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어요. 꼭 콘텐츠를 본인이 생산하진 않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획한 것들을 재편성하거나 혹은 유통하는 쪽에는 관심이 전혀 없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더 폭넓게 보면은 그쪽 업무까지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폭넓게 본다면은 저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회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그쪽 한쪽만 포커스를 뒀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기획 단위도 조금 관심이 있고 유통 단위도 관심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뭐 MCN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기회는 확실히 있다라고 일단은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태성쌤도 혹시 예. 수기님께 예.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궁금했던 거를 이건 선생님이 대부분 물어보셨어요. 네. 예, 아까 제가 지금 조금 좀 차갑게 답변을 드렸어요. 스펙으로 보면은 그닥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무엇이냐면 이 방송 쪽, PD 쪽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점이나 어학이나 자격증보다는 이 친구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맞아요. 어떻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방송,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큼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리더십을 보이면서 운영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단적적으로 말씀드렸죠. 스펙만 보면 그렇다. 그렇지만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활동이 무엇이었냐,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 성취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사실은 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태성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저는 저희 PD님 보면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나 이렇게 하면서 예. 오늘도 이 여보세요라는 코너를 기획을 하셨잖아요. 여보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기님, 네. 네, 태성쌤이랑 건쌤 그러니까요. 말 잘 들었죠? 네. 네,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네네네. 앞으로 이제 원래 좀 쓴 말이 더 보약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태성 쌤이 좀 얘기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대외 네. 활동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어떤 활동하셨는지. 일단은 크게는 보건복지부랑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상 쪽으로 이제 정책을 소개하는 기자단 활동을 했었고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 주신 한국직업방송에서도 서포터즈 활동을 했었었고요. 아, 우리 서포터즈였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대학생 박람회인 2019 유니브 엑스포 서울에서 네. 디자인실 영상 디자인팀 팀장으로서 활동을 와. 하는데 경력도 있어서 네. 대활동은 주로 이제 영상 다루는 활동들을 주로 했었어요. 네. 아니, 수기님, 네. 나이가 혹시 몇 살이신데 이렇게 스펙이 많은지 혹시 나이도 공개 가능할까요? 저 24살이요. 24살이면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네. 뭔가 그에 비해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살아온 게 느껴지는데. 대외 활동이나 경험 같은 부분도 정보가 좀 생기셨으니까 좀 변수가 생겼습니까, 이건 쌤? 네, 아무래도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어떤 변수인가요? 일단은 지금 수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PD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상 관련 매체물에 대해서는 컨텐츠 관련돼 있는 직무들은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단 활동들을 했고 영상 네. 제작도 했고 관련해 가지고 뭐 기획도 해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의 폭은 굉장히 열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걱정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제작한 거를 다 때려박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네. 혹시 포트폴리오 내용이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는 사실상 체계적으로 짜지는 아직 못했고 이제 분야별로 폴더를 따로 해가지고 구글 그쵸. 드라이브에다 업로드를 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그냥 다 때려박는 식이 아니라 지원하는 산업군 그리고 직무마다 무슨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어필하고 싶은지를 중점으로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가장 수명이 긴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영화, 애니, 퀴즈 이런 것들 중에. 저는 좀 이제 네? 약간 예능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능에 관한 네. 관심도를 본인은 키워왔나요? 네, 좀 그쪽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원래 그쪽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기획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능 쪽으로 많이 기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KTH라고 하는 이제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IPTV 쪽으로는 거의 저작권의 70%에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는 저작권 공룡. 거의 그런 쪽에 이제 IPTV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도 컨텐츠 기획, 컨텐츠 편성 관련 직무가 있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나왔던 직무자의 면접 질문이에요, 이것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본인이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컨텐츠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직무 준비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실제로 컨텐츠 관련 직무 준비자들의 자세이자 그걸 노력도의 확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좀 넓은 폭넓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 폭넓은 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들마다 그거를 좀 포커스를 둬서 내 이 직무에서는 어떤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고 어필을 할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얘기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태성쌤이 궁금해하셨던 분들 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 대외 활동에 대한 부분이 예.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 것 예, 같아요. 얘기 잘 들었고 이건 쌤이 뭐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이건 쌤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악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편의상, 네, 예. 천사와 악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예능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 맞아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CJ ENM 제가 그 ENM의 채용도 같이 했었는데 거기는 보면 PD 직무를 그냥 PD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교양 PD, 예능 PD, 음악 PD, 디지털 컨텐츠, 다이아 TV 같은 그리고 드라마 TV,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 PD 이런 식으로 나눠서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능적인 그 기획 능력, 촬영 편집, 종합적인 그 방송을 만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줄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나 이런 것에 관심 있어요 하나, 그다음에 이런 거에 참여해 봤어요 하나, 이 이상 잘 들리진 않아요. 물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나중에 실제 면접에 가서 실제 자소서를 쓸 때 이때는 내가 조금 더 깊이 이 분야의 예능 분야에 그리고 그 제작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근거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근거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능에 관심 있었고 이거 나의 예능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줬어. 이것까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아직 그게 없다면 지금 남아있는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빨리 만들어서 나 실제 그 능력이 있어. 근거? 이게 근거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빨리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지금 이건 느낌이지만 실제 봐야 되겠지만 전화상으로 듣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앳되어요. PD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면을 종합해서 내가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있을까? 그리고 이 방송 쪽에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한 이쪽 영역에서는 돌 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네. 그렇다면 나 리더십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도 경험 사례를 개발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거쌤과 태성쌤 각각 약간 천사와 악마, 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네. 주셨는데 수기님, 네. 네,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있다면 한 가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점 좀 궁금한가요? 제가 이제 4학년이 오래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네.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되는 게 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네. 한 분씩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 스펙부터 갖추세요. 기본 지금 혹시 스펙. 어학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춰 있나요? 학점이라든지? 아니요, 지금 공부를 하고는 있고 그리고 2월 달에 제 시험을 보고 본격적으로 하나씩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외에도 혹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단은 그것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익 같은 경우도 아니면 네.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오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가장 취업을 위해서는 가장 갖춰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관련 지원을 하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컨텐츠 관련 회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지원을 같이 병행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 기획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TV라든지 이런 데들도 실제 그룹사 차원에서 MCN 사업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노려봐야 되는데 어학 점수가 없으면 아예 비비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고익선인 게 맞아요. 실제로 지금 뭐 SBS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합격자 평균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점 같은 경우는 3.6, 토익 같은 경우는 800 거의 중반까지 가고 스피킹 레벨도 굉장히 좀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뭐 AL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거의 뭐 IH 이상으로 오픽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되고 토스 같은 경우로 치면은 레벨 6 정도 되겠지만 7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컨텐츠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사기업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학적인 요소가 달성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모든 걸 한 번에 병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준비 단계인 만큼 하나씩 한 단계씩 끝냈으면 좋겠어요. 어학성적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끝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기본 스펙 갖춰라. 태성쌤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예, 이게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고서 열심히 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엉뚱한 대로 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PD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CJ에서 PD들을 면접을 볼 때 제가 질문을 하면 100% 답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라는 답을 들었어요. 근데 잘할 수 있느냐라는 근거를 얘기를 해보라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들은 대부분 미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그냥 하고 싶은 일인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해요. 준비해왔던 거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 경쟁자들보다 차별화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훌륭함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을 대부분 겪어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룹 전체는 150대 1 정도 경쟁률이었었는데 이 PD 직군 같은 경우에는 한 300대 1이 넘었어요. 300명 중에 한 명이 뽑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99명 말고 내가 특별하게 이것을 더 잘해. 근거 이거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PD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건 쌤이 말씀하셨듯이 좀 스펙트럼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PD로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홈쇼핑의 PD 영역도 있습니다. 예, 제가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4시즌을 PD 직군을 지원을 하다가 네. 저를 찾아왔고 제가 홈쇼핑 PD를 추천을 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지금 너무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청률, 이쪽은 이제 물론 비즈니스에 대한 판매량. 감각이 예. 좀 있어야 됩니다. 시청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PD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홈쇼핑 PD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 또는 나는 영업적인 성향도 좀 있다라고 하면 컨텐츠 영업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영업적인 부분 이쪽으로도 확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수기님, 네. 이제 오늘 2020년 첫 코너, 첫 상담자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수기님 올해 운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예.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솔직히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막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했고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어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저는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생각하셔야 될 점들도 숙제로 많이 않으셨겠지만 오늘 전해드린 팁 통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희가 취업 준비할 때 커피 드실 수 있도록 별다방에서 티타임 준비하실 수 있는 네. 선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취업 상담소 눌러 여보세요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수기님이랑 연결을 해봤는데요. 수기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큰 용기 냈어요. 네, 앞으로 네. 피디님으로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